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맞붙을 가나 축구 국가대표팀은 사실상 1.5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컨디션 난조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마스 파티 선수, 조르당 아유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의 결장도 예상됩니다. 또한 아부 프란시스 선수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가나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많지 않으나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체코와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나 팀은 2조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에 0대2로 패했으나 체코를 2대0, 미국을 2대1로 각각 제압하며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16강전에서 브라질에 0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는 D조 예선에서 세르비아에 1대0으로 승리, 호주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후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에 0대1로 패하며 1승 1무 1패를 기록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전에서는 미국을 2대1로 제압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로코가 4강에 진출할 때까지 카메룬, 세네갈과 함께 8강에 오른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 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8강전에서 우루과이와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2대4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는 16강전에서 대한민국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가나 팀은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4년 브라질,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4차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5번째 본선 진출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H조 예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조규성 선수는 헤더골로만 2골을 기록했으며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는 2골을 기록하며 가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가나와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가진 유일한 경기입니다. 당시 가나 팀을 이끌었던 오토아도 감독은 어제 사전 기자회견에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지만 내일 경기는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 등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팀의 일부 주전 선수들이 빠졌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팀은 지난 14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오토아도 가나 감독은 일본에게 패한 후 일본의 전방 압박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패할 만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본을 만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열릴 18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날씨는 영하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팀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나의 오토아도 감독은 경기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피로와 충격이 역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했던 것은 한국팀이 아닌 손흥민 선수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감독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본 진실을 고백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손흥민 선수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약점, 패턴, 침투 타이밍, 슈팅 각도까지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저는 냉혹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전략을 단 10분, 아니 5분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저지하고 그의 왼발 컷신을 차단하며 그의 중앙 침투를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예측 가능한 인간의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보다 더 깊은 감정,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가 아닙니다. 그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어 어떤 장면에서 가장 무력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희 측면 수비수 2명이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에서 왼발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수백 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스텝 오버는 영상으로 보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수비수는 0.5초, 아니 0.2초 동안 멈춰섰습니다. 그 0.2초 만에 그는 각도를 만들고 왼발로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술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재생되는 장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준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운명입니다. 감독의 표정에 진정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3명의 수비수를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수비 라인은 의지가 아닌 본능적으로 그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스피드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팀 전체의 각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과 집중이 그에게 쏠린 순간 그는 침착하게 옆으로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그 패스는 단순한 패스가 아닌 우리 수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발언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토아도 감독은 마이크를 꽉 쥐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MLS를 뒤흔들었던 에스테베스 감독의 발언을 연상시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요청드립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를 월드컵에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석에서는 폭소와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있는 순간 축구는 11대 11의 경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10명이고 손흥민 선수는 하나의 팀입니다. 저는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분석할 때 우리는 그를 속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프린터의 다리 양발 마무리의 기술자, 그리고 360도 시야를 가진 전술가의 두뇌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수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빠르게 뛰라고요? 더 영리해지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다가온 순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후반 막판 선수들이 지쳐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 이 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이긴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다는 걸요. 왜 더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느냐, 왜 중앙에서 묶어두느냐 같은 의견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에서 우리 전술 흐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분명히 부여했습니다. 흥민이가 가진 개인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오늘의 팀 전체 밸런스를 위해서는 그의 움직임을 특정 구역에 제한하고 전술적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흥민이를 억제했다거나 능력을 못쓰게 했다는 비판까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흥민 활용 실패라는 평가는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술은 항상 팀 전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흥민이 역시 팀을 위해 굉장히 헌신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평가 및 소감에 대해선 그 순간 우리가 조금 무거워졌고 가나의 측면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조여주고 양쪽 풀백의 참여 각도를 바꾸면서 전환 속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변화가 경기 흐름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오늘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감독이라는 자리는 늘 외롭습니다. 비판도 많고 매 순간 선택이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경기장에서 완전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었어요. 오늘만큼은 이 방향이 맞다라고 스스로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여론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네,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 팀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압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고 선수들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예선을 향해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일관성입니다. 오늘 보여준 팀의 색깔과 정신력을 앞으로의 모든 경기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 팀은 성장하고 있고 더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의 중심에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 및 국내 팬들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요. 너희가 경기장을 4만 명이나 찾아가고 있으니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진짜 전술적 색채가 없다고 모든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경기에서 압박 이후 공수 간격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만족하고 자화자찬을 하는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다. 절대 월드컵 안 본다. 선수들이 불쌍하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멤버로 홍명보가 감독이라니 침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